자, 계속해요. 이제 계속 우리가 화학식을 쓰는 법, 그러니까 양쪽에 질량 보존 법칙을 맞추면서 쓰는 법을 한번 계속 연습해 이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뭐냐, 그리고 각각의 그런 그 상태가 뭐냐. 그러니까 고체 기체 중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씁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질량 보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unbalanced equation을 일단 써요. 근데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이제 반응식이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거 아니면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한쪽 조정하고 또 다른 쪽 조정하고 하면서 맞춰갈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암모늄 다이크로메이트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고체죠. 이거를 불에 타면 아주 잘 탑니다. 이렇게 이제 붉은 불꽃을 내면서 잘 타죠. 이것을 이제 태웠더니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 반응물은 요 물질 하나입니다. 태웠더니 어 다이크로미움 옥사이드 이게 나와요. 크로미움 옥사이드 이렇게 됩니다. Cr2O3 그죠? 이거는 물론 고체죠. 그리고 질소 기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물이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두 번째 단계에서 그냥 일단 쓰라고 했어요. 그죠? 반응물, 생성물. 그죠? 그런 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각각의 원소 이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한 가지 딱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뭘부터 맞히냐면요. 일단 뭘부터 맞히냐? 이런 거 뭐 산소나 뭐 수소를 제외하고 다른 원소부터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크로뮴이 있잖아요. 크로뮴. 요게 이제 약간 특이하니까 이거부터 한번 맞추면은 왼쪽에는 두 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또 CR2O3 두 개가 있죠. 더 맞힐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질소를 한번 맞춰봅니다. 왼쪽에 NH4하고 가로치고 2 있으니까 이게 질소가 두 개고 오른쪽에 N2 그냥 이것도 역시 둘. 굉장히 이제 쉽게 이제 맞춰집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나머지는 아마 자동적으로 맞춰질 것 같아요. 수소와 산소가 있죠. 왼쪽에 이 수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2, 4, 8, 8개고, 그죠? 어, 산소의 개수는 7개죠, 여기에. 그렇죠? 5, 7이니까. 그럼 어떻게 맞춥니까?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산소는 이미 여기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2O니까 여기다가 4H2O 하면은 수소 8개가 맞고요. 산소가 여기 4개, 여기 또 크로미움 옥사이드에서 3개, 그래가지고서 7개 딱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요 시험 문제 났을 때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요 암모니아 가스가 있어요. 이게 천도시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어, 산소랑 반응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게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NO입니다. NO 여기 나왔죠. NO. 이것도 상당히 톡식한 물질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인체에 해롭습니다. 근데 CO만큼은 해롭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워터 베이퍼가 나왔다. 너무 단순하죠, 그죠? 이거를 산소랑 반응시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NH3 더하기 O2 그리고 NO 플러스 H2O 이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맞춰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 잘 보시죠. 이런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책에 아주 좋은 점은 말이죠. 아무 의미 없는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갑자기 왜 천도시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산소랑 반응시켰느냐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오스트발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질산을 만들어내는 질산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질산이 그죠?
만들어내는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질산은 어디에 쓰이죠? 질산은 질소비로 만드는 데 쓰이고, 질산은 또 화약 만드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쨌든 문제는 요 반응식을 맞춰봐라 이겁니다.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그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해놓고서 개수를 보는 거예요. 질소가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맞아요. 잘 됐네요. 수소는 왼쪽에 3개, 오른쪽에는 H2O 2개밖에 없어요. 산소는 왼쪽에 2개, 오른쪽에는 하나, 2개. 산소는 맞는데 문제가 수소의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쉽게 맞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책에 한번 나온 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책에서는 수소의 개수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여기는 수소가 3개, 여기는 2개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정수로 맞추려면은 여기를 2를 곱하고 여기에 3을 곱하면은 되겠죠. 그죠? 처음에 2를 곱하고 3을 곱하면은 적어도 수소는 맞았어요. 수소 6개, 여기도 6개.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이때는 수소는 맞았지만은 그죠? 질소를 볼까요? 이거는 2개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소가 안 맞으니까 일단 여기다 2를 곱해요. 오른쪽에다. 그럼 2 해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죠? 질소는 맞았죠. 그죠? 또 수소도 맞았어요. 6개, 6개. 그죠? 질소와 수소가 맞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는 산소죠. 산소. 산소는 여기 왼쪽은 반응물은 2개고 오른쪽은 2개, 6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6개니까 여기를 6개로 왼쪽 반응물을 맞추기 위해서 3. 아니죠. 잠깐만요. 왼쪽이 현재 2개고 오른쪽이 2개. 3H2O니까 5개네. 5개. 그죠? 오른쪽은 5개고 왼쪽은 2개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5 하면 되죠. 그죠? 근데 2분의 5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분수로 쓰는 거 써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은 보기 안 좋으니까 2를 다 곱합니다. 2를 곱하니까 4NH3 그리고 OH2 O2 그리고 4NO 그리고 6H2O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태는 가스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다 G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아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맞추는 원소는 뭡니까? 여기서 산소를 맨 마지막에 맞췄어요. 그죠? 왜 산소를 맨 마지막에 맞추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일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잘 보세요. 그 여기에 산소는 말이죠. 왼쪽에 한 군데 있지만 오른쪽에는 여기 생성된 물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맨 끝에 맞추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소를 맨 나중에 맞춘 것이 됩니다. 그죠?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한번 스토이키오메트릭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반응 의 양을 계산하는 흐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먼저 이제 화학 반응식을 밸런스식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몰 레이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요. 알려진 물질의 그 질량 그것을 몰수로 일단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 레이쇼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제 뭘로 바꾸냐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몰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람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헷갈리죠. 어쨌든 이런 플로우 차트가 있다는 걸 일단은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잘 봅니다. 자, 예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고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LiOH라는 게 이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보니까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스페이스 비고 그러니까 이제 우주 무슨 뭐 왕복선이나 그런 우주선 같은데 이게 사용돼요. 뭘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냐면은 이제 사람이 뭐 호흡하거나 그러면은 CO2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이 계속 쌓이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어 이게 이제 내뿜어지는 엑셀이니까 그죠? 우리가 내뿜는 거죠. 이것을 흡수하는 데 용도로 씁니다. 이게 이제 LiOH가 비록 고체를 할지라도 가스 상태의 CO2를 흡수를 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Li2CO3 그러니까 리튬 카보네이트가 이제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리튬 카보네이트가 되고 그리고 물이 또 생깁니다. 이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1kg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에 의해서 흡수되는 CO2의 그런 질량은 얼마냐 이겁니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화학식만 쓸 줄 알면은 이거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밸런스 된 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는 겁니다. 그리고 LiOH 괄호하고 솔리드 이거는 가스, 솔리드, 리퀴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쓴 다음에 계수를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 식을 지금 한번 맞춰 보는 겁니다. 먼저 리튬을 보니까 리튬 여기는 LiOH인데 오른쪽은 생성물은 Li2CO3니까 앞에서 2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맞출까요? 탄소를 맞춰봅시다. 왼쪽은 탄소 하나, 오른쪽에도 탄소 하나 맞죠. 그죠? 수소는 왼쪽에는 수소, 아까 이제 2를 곱했으니까 두 개죠. 여기도 H2O,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 어때요? LiOH2니까 두 개, 여기는 CO2니까 두 개 해서 네 개.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Li2CO3, 이거는 세 개, H2O 하나.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LiOH에다만 2만 곱하면은 다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직접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식을 이렇게 밸런스된 반응식을 쓸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LiOH의 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1kg 여기는 몰수가 아니고 1kg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1kg을 몰수로 바꿔야 돼요. 몰수로. LiOH는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포뮬러 매스가 얼마입니까? 리튬은 여러분 이거 저걸 보면 돼요. 원주기를 보고는 6.941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O는 16.00, H는 1.008. 그러니까 이거 1몰이 23.95g입니다. 그러니까 1kg은 몇 몰이 되겠어요? 1000g이죠. 1000g을 이걸로 나누면은 몰수가 됩니다. 1000g LiOH는 이걸 나눴더니 41.8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CO2 얼마를 다 반응시킬 수 있느냐, 흡수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식을 보니까 2몰의 LiOH가 1몰의 CO2를 이게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41.8몰의 LiOH는 그러면 몇 몰의 CO2를 이제 잡아먹겠습니까? 2몰에 1몰이니까 41.8몰은 얼마가 저 CO2를 얼마나 잡아먹죠? 2 대 1이니까요. 이거의 반이 되겠죠. 반. 그죠? 41.8을 2로 나눈 그러니까 20.9몰의 CO2를 반응시킬 수 있는 겁니다. LiOH2 1kg이.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는 몰수로 구해도 되지만은 이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질량으로 한번 구해보랬어요. 그러니까 20.9몰 CO2니까 CO2의 1몰은 몇 g입니까? 44.0g이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했더니 920g CO2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1kg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호흡에서 나오는 CO2를 920g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계산을 해 나갑니다. 잘 보세요. 또 다른 계산이 있는데 밀크 오브 마그네시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저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라는 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많이 쓰냐면요. 이것은 물에 거의 잘 안 녹아요. 근데 아주 안 녹진 않습니다. 어, 이게 여러분 저거 아세요 혹시? 제가 1학년 때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80년에 대학 1학년이었는데 그때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나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든지 그 하도 술을 많이 마셔서 위가 빵꾸 나가지고서 위산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쓰라리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약을 먹어요. 겔포스 같은 약을 먹는데요. 그때는 겔포스가 아니고 어쨌든 무슨 하얀 약을 먹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분이 주성분이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산과 반응해서 중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MgOH2 이게 고체죠. 이게 여기는 산, 이건 염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염산과 반응하면은 이게 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되고 MgCl2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다 무해한 우리 몸에는 절대적으로 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화제로 씁니다. 이제 그런 걸 보고서 뭐라고 부르냐? 엔테시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산을 중화시키는 엔테시드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근데 왜 밀크 오브 마그네시아냐? 이게 그냥 고체로 막 먹지 않습니다. 이거를 약간 액체 상태로 해서 먹어요. 근데 정확한 액체도 아니고요. 이게 물에 풀어놨는데 약간 끈적끈적한, 그죠? 무슨 저 뭐 젤도 아니고 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 졸 같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점도가 좀 높은. 예를 들어서 요 마그네시아 요거만 물에 풀어놓으면은 꼭 이런 색을 띠요. 이런 색.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분홍색을 띠는데 실제 이거보다는 그렇게 분홍색을 많이 띠지 않고요. 근데 하얀 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은 꼭 우유 같아요. 우유. 우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밀크 오브 마그네시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요거를 마그네시아라고 하니까 그죠? 이거 먹어도 사실은 뭐 별 해는 없습니다. 저 몸에 흡수되지 않고 다 이제 배설이 되죠. 그죠? 어쨌든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1g의 여기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중화시키는데 몇 몰의 HCl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죠? 여기 식만 이렇게 딱 써놓고 보면은요, 이거 문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 문제가 여기 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몰의 MgOH2와 2몰의 HCl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이제 1g이 1g MgOH2가 몇 몰인지 알면 되죠. 이것의 포뮬라 매스를 구하면 됩니다. mg가 얼마예요? mg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요 MgOH2에 요 각각의 여기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몰라 매스가 나오죠. 58.32g/몰이 됩니다. 그죠? 이게 MgOH2의 몰라 매스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g은 몇 몰이냐? 이거를 1g을 이걸로 나누면 되니까 1.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필요한 염산의 몰수는 요게 2배가 돼야 되죠. 그죠? 1대 2니까 염산의 몰수는 이거 곱하기 2. 그러니까 3.42 곱하기 12 마이너스 2승 몰 HCl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HCl 몰수가 이만큼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질량으로 치면은 HCl에 몰라메스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이거는 아주 정량적으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계산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자,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